저희 디지털타임스 김세희 기자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김세희 기자입니다. 아마도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어제 이제 드러났듯이 의결 정족수 부족이잖아요. 그럼 그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참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는 좀 현실적인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방안이나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 민심에 이끌려서 이런 거 말고 실제적인 뭐 물밑 협상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토요일 어제의 상황은 여의도를 둘러싼 인파를 보셨을 것이고 다가오는 토요일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계속 벌어지겠죠. 2차, 3차 계속 벌어질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안철수 의원 혼자 앉아 계시다가 김혜지 의원 들어오시고 또 한 번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김상훈 의원. 물론 그분은 들어오셔서 부결표를 던지셨습니다만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막음에도 일단 투표를 하러 들어오신 분이 3분 계셨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줄을 거듭할수록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제가 아는 한 어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번 주도 개별적 접촉을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 계엄 해제 요구안에 투표하러 들어오셨던 국민의힘 18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바는 그 18분들 중에 상당수는 탄핵 소추안에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첫 번째 어제에는 자기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핵은 자기가 할 수 없다. 두 번째부터는 생각을 달리 하겠다. 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동적이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저희는 첫째는 국민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개별적 접촉도 하고 있고 진행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서울경제 전희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한동훈 특검법을 고리로 정부 여당을 좀 압박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특검 이미 발의하셨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신당 총선 시기에 1호 공약 아니었습니까? 1호 공약이었고 총선 마치고 저게 바로 발의해서 접수를 했고 지금 법사위 소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동훈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죠. 근데 지금 시급한 거는 저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이라고 봅니다. 왜냐? 오늘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이 매우 불법적이고 헌법적 근거가 없는 국정 공동운영 방침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종의 정권 이양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한덕수 총리는 불법적인 군사 반란, 내란을 윤석열이 선택했을 때 그걸 방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실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대 의견을 한 국무위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는 반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박성재, 이상민 등은 그 국무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되지도 않고 법적으로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국수본에서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이 한덕수, 박성재, 이상민이 무슨 발언했는지를 확인하고 문서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는 배석자가 있습니다. 국무위원들 외에 그 뒤편에 여러 비서관들, 행정관들이 앉아있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그 국무회의 발언을 압축, 요약해서 기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발언이 무엇이 있는지도 직접 조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내란을 속히 종속시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복근 기자인데요. 대표님, 그러면 이번에 한동훈 한덕수 국정 공동 운영 방침이라는 것이 이제 지난 12월 3일의 내란 사태에 이어서 두 번째 쿠데타라고 보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의 오늘 선언은 뭐 무력의 동원된 건 아니죠. 당연하죠. 총칼이 흐르는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직위를 배제하고 난 뒤에 어떤 절차를 밟는 게 아니죠,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그 피의자를 대통령직에 둔 상태에서 그 한동훈이 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헌법에 그런 것 허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를 대통령직에서 배제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어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합헌적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에요.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국무총리가 또는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게 되면 외교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기재부 장관이 실수했습니다. 국무총리가 탄핵되고 나면 기재부 장관이 이어받는데 헌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 오늘의 국무총리와 당대표가 어떤 근거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어떤 명문도 없습니다. 그 점에서 제2의 쿠데타라는 것입니다.